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실한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잘 안 붙어. 그러게. 아이, 잘 안 붙어. 실한 한량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영화 좋아하는 김프로고요. 네. 오늘은 40대 여성분께서 본인 소개하시기는 이제 50을 곧 앞두고 계시다는데 네. 저희한테 오빠 생각을 보내주셨거든요.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정말. 네. 뭐 어쨌든 내용을 김 선생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저희가 뭐 그렇게 나이스하게 안 나갈 거니까 네. 각오하시고. 네. 동생 생각입니다. 곧 50대가 되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상담실을 두드리는 여성입니다. 6개월 전쯤 만남 어플을 통해 남성을 만났고 저흰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관계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 당연히 미래를 생각하고 그 역시 그런 미래를 당연시하는 말을 서스름없이 합니다. 예를 들면 곧 합치면 같이 살라고 이렇게 만나지? 아님 뭐하러 이러고 있나? 는 등등. 저는 그 말을 믿고 있고 늦게 만났으니 서로 소중히 열심히 사랑하며 의지하고 살자! 뭐 이런 생각으로 그 만남 어플 회원 탈퇴를 했습니다. 전 그도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 남자 어느 날 문득 어플에서 알림 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헐, 속았나? 뭐 이런 나쁜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 어플 다시 가입을 했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만난 사람에 대한 자기 확신 같은 것도 갖고 싶을 수 있고 자신이 이성에게 어떻게 먹히는지 확인해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전 정보를 달리해서 재가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낚시질이 온 겁니다. 끝내야 하나 넘어가줘야 하나 엄청 고민하다 한두 마디 대화로 거절을 한 채로 일단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프로필이 훨씬 대담해지고 적극적인 거예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연애도 재혼도 하고 싶다는 등등. 이전처럼 모른 척 해야 하나요? 아님 솔직히 다 말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하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전처럼 잘 지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님 더 지켜봐야 하나요? 스스로 정리하고 결정할 때까지? 이도저도 아님 정리하는 게 현명할까요? 왜 이런 건지 오빠들의 심리와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네. 네. 왜 이러세요? 우리한테 왜 이래? 저희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요. 누나. 아이 참. 누나 왜 그래? 이거 딱히 답을 저희한테 듣고 싶어서라기보다 네. 그냥 한번 소개가 되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을까. 네. 아니면 답답한 마음 뭐 네. 딱히 이런 얘기 누가 할 때도 없고 뭐 그러게요.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네요. 자, 이제 연애 전문가로서 음흠. 어떻습니까, 김 선생? 어떻게 해야 돼요? 누나 심플하잖아. 정말 네. 불러다 놓고 어플 보여주면서 족쳐. 그렇지. 어. 그리고 세계 곳곳 여행하는 건 찬성한다고 그러세요. 어. 데려가 달라고. 여행은 같이 할 수 있잖아. 네. 뭐 어장 관리하는 거냐 물어보세요 그냥. 어장 관리 하는 거지. 본인이 바꿔서 들어갔는데 자기한테 또 했다잖아요. 그건 뭐 어떻게 한 만나보지 그랬을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서 그치. 나야 또 그렇지. 그렇지. 야, 이 양반아. 왜 이래, 안 걸리게 좀 해. 한마디 정말. 일침을 놓으셔야죠. 그러니까요. 예. 말하고 나면 전처럼 잘 지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떡할 거예요. 네. 말을 하고 나서, 해명을 듣고 나서 전처럼 잘 지내지 못할 것 같다. 그럼 헤어지세요. 그래야죠. 아 근데 이제 좋은 거겠지. 그치. 이 마음이 좋아졌지. 소중하신 거야, 지금.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든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원데이 투데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미 아시겠죠. 이게 네. 어장 관리 하고 있는 놈이고 한 번 그래. 봐줘도 계속 이럴 거고 그렇지. 이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지만 근데 사람이 괜찮아서 아 지금 어떡하지 하는 투정을 저희한테 부르시는 것 같은데 네. 그쵸. 뭐 이러지 저희가- 마세요. 우리한테 이러지 마세요. 네. 원데이 투데이 하시는 거 아니니까. 불러다 놓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해명을 듣고 나서, 전처럼 잘 못 지낼 것 같다. 혹은, 그래도 괜찮게 다시 잘 지낸다는, 전적으로 남자분의 역량이 달려 있습니다. 네. 네. 그 남자분이 어떤 태도로 다시 일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니까, 두 가지 옵션을 다 열어놓고, 열린 결말을 생각하시고 만나십시오. 네. 잘 되는 건 그놈이 나한테 잘하면 만나는 거고. 네.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이게 지리멸렬한 과정을 내가
수행해야 된다는 기분이 드실 수 있잖아요. 이 사연 보내신 분이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마치 이렇게 별로 하기 싫은 숙제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테니까, 세 번째 아이디를 만들어서 재가입하시고 만나십시오. 또 낚시질이 온다! 그러면, 가세요! 가가지고 그때 만나가지고. 그치, 그렇게 한번 만나봐요. 그래, 나야.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는 탈퇴했으니까, 그치. 세 번째 아이디 만들어서, 그걸로 작업을 해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해서 하면, 그치. 사진 보내지 말고 다른 사람 사진 보내거나 그치. 만나서 네. 얘기를 해보시고 근데 그 정도 되면 아무리 그쪽에서 나와서 뭐 내가 잘할게 어쩌고 얘기해도 그렇지. 아이, 그럼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아이디를 만드셔서 한번 내가 아닌 척 썸 타는 단계를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떤가? 아이고 그리고 인간아. 그치. 네.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그게 성공해서 직접 만나게 되면 나야라고 하지 마시고 다른 이름을 대세요 그냥. 그럼 쇼킹하겠다. 코밑에 점을 하나 찍고 누구 말씀하시는 거냐고. 네. 세계 여행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이런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성분 저희한테 사연 보내신 분께서 굉장히 소중한 마음으로 되게 이 관계를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근데 어장관리하는 남자한테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짜증나고 네. 세 번째 아이디로 만나서 썸 타고 이런 것까지 하는 거는 보기 좋게 시원하게 나도 개운할 수 있게 찰 수 있는 과정을 하나 만들라 이래거예요. 그럼요. 나만 상처받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럼 네. 이거를 혼자 이렇게 정말 안 좋은 마음 지금 알아주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남자는 몰라. 네. 그럴 정도의 저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응. 물론 법적으로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뭐 내가 뭐 잘못한 거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음. 그거 자체가 이미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 약간의 소중한 마음 이거하고는 좀 무게를 달리하니까 그렇죠. 네. 한 대 시원하게 때려주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만 억울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럼요. 네. 자 아무튼 술친금 한 박스 보내드릴 테니까 네. 시원하게 술 한잔 하시고 세 번째 아이디를 그럼. 뭐 술친금으로 만드시든지 그렇지. 세 번째 아이디어는 꼭 수식어로 섹시를 넣으십시오. 괜찮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저희가 술친금 한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에서 최희연 과장님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연세로뎀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어색하네. 다음엔 하지 말아야지. 본색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네. 자, 저희가 사연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사연에 소개됐던 분들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그러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최 과장님께서 답글을 달았는데 하나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게 1월 말에 올라왔던 글인데 스킨십 경험도 없는 모쏠남이라는 제목으로 상담 올렸던 분이라고. 네. 근데 펜션 갔다 왔대요. 이야. 혼자 다녀오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알바생 중에 우연히 같은 아파트 사는 여자애가 있어서 같이 귀가하고 있대요. 정말. 근데 이해를 못 하겠는 게 5살이나 어린애라 이성으로서의 감정은 아니래요. 정말요? 뭐지?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정말 진짜. 그래도 나름대로 일상 이야기도 하고 있고 30쯤엔 첫 연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대네요. 야. 왜 30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훅 들어올지도 모른다라고 답을 달았는데 네. 그 너무 이렇게 내가 30이 돼야지 이제 비로소 연애할 거예요. 이렇게 제한만 안 걸면은 언제든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이 친구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편해지고 친해지고 그래서 한 30 정도 되면 이런 프로세스를 그렇죠. 생각하고 네.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대상이 지금 매일 귀가하는 그 친구? 네. 어떻습니까? 김 원장이 아니, 뭐 보기에. 다른 친구를 만나도 이 경험을 쌓으면은 그 정도 때 돼야지 이제 연애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저분이 지금 나이가 30이 얼마나 남으셨나? 한 2, 3년 남은 거 아니야? 2, 3년? 앞에 글을 우리가 좀 기억이 잘 안 네. 나니까 어쨌든 네, 간에 끝자락이면지 않을까요? 곧 뭐 내년 뭐 이때쯤이신 것 같아요. 네. 뉘앙스상. 왜 기다려? 지금 사겨요. 정말. 글쎄 체여보라고 경험을 알려주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게. 5살 연하인데 이성으로 안 느껴진다. 저로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그러니까 없네요. 왜 안 느껴지죠? 이게 문제네. 다시 사연 보내세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분들에게만 이런 행운이 있는가? 알바를 하는데 하필 같은 아파트에 사는 5살 연하에
그래서 매일 귀가하게 되는. 마음을 곱게 쓰고 사연도 보내고 김프로쇼도 열심히 듣고 하시는 거니까. 그래요. 그렇죠. 하늘이 그러네요. 복을 주신 거죠. 그렇군요. 똑바로 살아 너도. 내가 왜 연애를 하는 줄 알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덕을 많이 실천합니다. 그렇군요. 덕의 문제였구나.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참 얼척이 없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실한의 문제는 줄 알았는데 덕의 문제였군요. 처음부터 실하다는 걸 밝힐 수가 없거든요. 네. 너무 보여주고 싶네. 방법이 없네.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네. 우리가 명작 재개봉했잖아요. 네네. 그때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누군가가. 오. 근데 이렇게 편지가 있어서 읽어보니까 사연 보내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소개할 수는 없는데 그분이 네. 직접 만든 파운드 케이크를 주셨어요. 그렇군요. 근데 만들어 본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딱딱하다고 김프로를 흉내냈더라고요. 먹다 맛없으면 버리세요. 어느 분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저희한테도 똑같은 멘트를 하시면서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안 버렸습니다. 다 먹었어요. 저 그러니까. 아내랑 둘이서 아주 맛있던데요? 맛있게 잘 그럼요. 먹었어요. 네. 저희도 좀 전에 먹었어요. 좀 전에. 그래요? 접시에다가 네. 이렇게 우리가 해가지고. 녹음을 지금 굉장히 일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설 지나서 방송이 되는데 네. 네. 계속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안 버립니다. 아니, 네. 저희가 먹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드셔야 실력이 느시고 그래. 본인을 위해 하는 거예요. 이런 네. 식으로 덕을 쌓는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거야? 이게 덕이구나. 그렇죠. 네. 많은 저는 덕이 것도- 없네요. 덕 3캐시 정립했습니다, 방금. 네. 자, 오늘은 20대 여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저희가 시작은 발랄하게 했는데, 사실 사연의 무게가 좀 무겁거든요. 일단, 여름 작가님이 사연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고, 네. 뭐, 계속해서 사연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게 싫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느라 혼자 살게 된 지 4년 차입니다. 가족들은 광주에 살고 부모님 두 분은 나주에 집을 사서 살고 계십니다. 혼자 올라와 살면 향수병도 생기고 그런다는데 그런 게 1도 없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혼하셨고요. 2살 위인 언니, 엄마와 셋이 살다가 제가 중1 때 지금의 아버지와 재혼하셨습니다. 새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아버지 쪽엔 언니와 저랑 동갑인 여동생, 그리고 초등학생인 남동생이 있어서 7명의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재혼 후 양쪽 자녀들의 친아버지, 친어머니 문제 때문에 집안에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느끼기에는 정작 자식들은 별 생각 없는데 두 분이 저희를 명목으로 싸우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어머니는 전 남편 집안을 너무나 미워하셨고 어릴 때부터 친언니와 저에게 그분들 욕을 많이 하시면서 어느 순간부터 만나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크고 나서는 친아버지에 대해 아무 감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만나면 귀찮아질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새아버지 생각은 다르셨어요. 본인 아이들이 친엄마를 보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그걸 말릴 수 있겠냐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어머니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셨고 저희가 받을 상처 때문에 싸움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서로를 죽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싸움이 있었고 5명이 울면서 말리는 날이 많았어요. 저는 어느새 그런 싸움에 익숙해져 버렸는지 모른 척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묵묵히 치웠어요. 어쩌면 어머니가 이혼하시기 전에도 그런 싸움을 받고 다음날 피범벅인 벽지를 닦던 경험도 있어서 이런 건 별거 아니지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느 순간 그런 일들이 적어졌습니다. 새언니나 동생들, 아버지는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에 비하면 이기적이고 외골수죠. 비겁하고 겁이 많기도 해요. 가족들과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 두 분은 좀 보수적이신 것 같은데 보수적이라고 따지면 아주 발끈하십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첫 결혼을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하셨고 또 실패하신 경험 때문에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보수적이신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가 심하고요. 대학생 때 아버지랑 술을 마시다가 남자친구랑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술김에 그렇다고 대답을 한 게 원인이 되었는데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그게 좋으면 몸이나 팔아라 하는 온갖 욕설과 폭력을 당하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너무 힘들어서 자해도 했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이곳을 나가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긴 했지만 전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집을 나가 혼자 서울에서 고시원에 머무를 때 마음은 참 편하고 좋았습니다. 이제 저답게 사는 것 같고요. 점점 가족과 아주 연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긴 제가 없어도 되는 곳 같아요. 그런데 자꾸 죄책감이 듭니다. 연락도 거의 안 하고 명절 때에나 겨우 찾아가기 때문에 부모님은 정말 서운해하십니다. 막상 가면 그럭저럭 웃으면서 잘 지내는데 가는 동안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를 키우느라 희생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전 정말 이기적이고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시간이 그냥 약인 걸까요? 네,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설 전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설이 지난 다음에 방송을 하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진다. 네. 지금 한번 전쟁을 치른 다음에 이 방송을 들으실 테니까 오히려 네. 빨리 두 번째 사연을 보내주셔라. 무슨 일이 있으셨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아마도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이유가 곧 설이고 집에 가야 되는데 내키지 않는다는 마음 때문에 쭉 보내셨던 게 아닐까. 네. 추측을 해봅니다. 명절만 다가오면 명절 때 정도 가니까 아. 명절만 다가오면 이 깝깝하고 답답한 마음이 올라오셔서 아마 보내셨을 텐데 네. 뭐 본의 아니게 저희가 명절을 지내고 상담을 방송을 해드리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우리가 녹음은 지금 전에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었게 무슨 우리의 느낌을 지금 담아서 미래로 보내겠습니다. 우리의 느낌은 충분히 제 타이밍이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명절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추석에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덕 이캐시 정립했습니다. 지금 저는 눈에 밟히는 게 계속 새아버지가 좋은 분이다라고 표현을 중간중간에 해주셨는데 네. 저만 그런가요? 글을 쭉 읽었을 때 느낌은 좋은 분이구나라는 느낌을 그렇게 잘 못 받았거든요. 뭐 저도 어떤가요? 그렇게까지는 받지는 않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를 보면서 엄마가 정말 싫구나라고 오히려 그거를 문장을 바꿔서 봤어요. 네. 오히려 되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친어머니지만 오히려 친어머니가 정말 싫고 네. 새아버지가 오히려 좋다라고 이해할 정도가 된 정도로 정말 친어머니가 싫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가 훨씬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방점이 어머니 쪽에 그렇게 찍히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표현이 이렇게 네, 나오는군요. 저는 그렇게 읽혔는데 혹시 뭐 저도 비슷합니다. 본인이 또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는지 죄책감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드는데 너무 이기적인 건가 라는 얘기를 또 하시는데 이 말의 모든 메시지가 한 줄이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어머니를 미워하고 안 보고 싶다는 이 마음을 인정해도 되나 라는 질문인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 양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갖게 되기는 쉽고 네. 근데 확실히 감정적으로는 좀 어렵기는 하고 양 부모인 경우에는 우리가 사건 사고로 접할 때는 정말 피가 안 섞였으니까 너무 험하게 대했다 이러한 부분이 많지만 오히려 반대로 볼 때는 그런 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대해주고 나이스하게 관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친부모이기 때문에 너무 경계를 허물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더 예로는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볼 때도 이분의 아버님은 친부가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의 있는 사람이라면 잘 대하고 또 특히 아버지들은 다 그래. 그냥 딸이랑 아주 친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지장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어머니는 굉장히 거칠었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이 돼 있지는 않아서 예전 친아버지하고 굉장히 심하게 많이 싸우셨던 것 때문에 네. 충격을 좀 많이 받으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재혼을 하셔서도 그 싸움의 패턴이 새아버지가 그렇게 세게 받아가지고 막 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죠? 그래서 그 강도는 조금 약해졌지만 여전히 싸움의 패턴은 반복되는 거 아닌가. 네. 이게 너무 추정이 들어가면 좀 그렇지만 글이 짧기 때문에 일단은 추정을 해봐야 되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예전 아버지와도 싸우고 지금 아버지와도 싸울 때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요소가 어머니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지 않으실까. 이분이. 네. 네. 왜냐하면 새아버지라면 그래도 이제 싸움의 내용도 좀 바뀌고 해서 조금 잘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걸 끝까지 싸우고 피 튀기면서 싸우고 이럴 정도가 되는 거는 이건 아버지 요소보다는 어머니 요소가 훨씬 크다. 이렇게 아마 본인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이게 추정일 수밖에 없지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싸움의 원인이 우리들 자식들 얘기로 결국은 싸우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유로 두고 사실 둘이 싸우는 건데 내 자식들이 자기 친엄마 보러 가고 싶어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말리냐라는 얘기를 새아버지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엄마 입장에선 그게 용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싸우기도 하고 했다는 걸 보면 통제권을 갖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어머니가. 아니면 자기가 내쳐지는 거에 대한 굉장한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두 번째 그렇게 유추하게 된 이유가 대학생이 돼서 아버지랑 새아버지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친해지니까 맥주 한잔 하자 해가지고 뭐 술을 먹다가 남자친구 얘기하다가 남자친구랑 관계를 맺은 적이 있냐 했을 때 술김에 그렇다고 대답한 게 원인이 되어서 엄마가 어마어마한 욕설을 퍼부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보면 엄마가 뭔가 조금 집착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불거지는 거 아닐까? 혹은 정말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미? 뭐 이런 그렇죠. 생각. 네, 예. 그런 요소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 그 남자친구가 헤어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엄마한테 빌었다는 걸 보면 이게 빌 일이었나? 이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야 엄마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을지를 아니까 그냥 그걸 해준 느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빌고 싶어서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무슨 관계가 생기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어머니한테 져줘야지 입장이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나는 그렇게 지고 싶은 심리가 아니다. 어떤 친구들은 또 그냥 져줘요. 네. 근데 나는 그럴 심리가 아니다. 그러면은 안 보는 게 최고죠. 그렇죠. 자기 2살 터울 위에 언니도 사실은 그러면 새아버지 그리고 원래 친아버지 그리고 엄마 같은 걸 보면서 같은 환경에서 같은 걸 겪어왔을 텐데 저는 그냥 이것도 추정입니다만 언니는 많은 걸 공유 안 하고 말이 안 통하면 아마 얘기를 안 할 거다. 그래서 훨씬 살갑게 대하지만 상호 간의 어떤 메시지가 주고받는 진정한 대화는 안 해야지 하고 차단한 결과 별 트러블이 없을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이분은 자기 의견을 계속 얘기를 피력을 하고 얘기를 하니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언니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되게 이제 첫째는 어쨌든 집에 환목을 도모하는 쪽에 포인트가 많이 가 있고 네.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기 생각을 좀 고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특히 막내들은 이제 자기 생각만 하게 되는 경향이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저도 막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네. 저는 장손인데 제가 이러거든요. 내 동생이 장난 같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거는 연령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캐릭터로 네, 결정이 네, 네. 되는데 저는 정말 그냥 나이도 막내고 성정도 막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여움은 받지만 제 고집을 누가 이렇게 고치겠다라고 하면은 용납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혼자 나와서 계시는데 혼자 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네. 그냥 따로 나와 있으니까 뭐 보지 않아야 될 거를 안 보고 그냥 건강하게 본인이 이게 좋은데 그래도 이제 섭섭해 하시니까 한 번씩 찾아가야 되고 찾아가는 게 싫고 근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죄책감은 들고 죄책감을 가져야 되나요? 그냥 털어도 되나요? 이걸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왜 죄책감을 가져야 되지? 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기는 해요. 그냥 뭐 글쎄요. 그게 단순히 이제 부모에 대한 죄책감이라기보다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사람들과 대하는 어떤 태도의 감정의 부분이 건드려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모 부분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단순히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만 그러면 오히려 고민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첫 질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맨 첫 번째 문장이 이게 고민거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왜 이런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다는 게 뭐냐? 집에 연락하기 싫고 찾아가는 것도 버겁고 자꾸 연결돼서 말을 나누는 것도 싫고 이게 왜 이러는 거냐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이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집에 가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잘못이야. 라고 억압하는 어머님을 거의 일평생 봐왔고 거기에 딱 맞춰 살았던 거잖아요.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 벗어나고 싶은 게 당연하죠. 네. 예.
왜 이러는지 궁금합니다가 뭔가 잘못된 상태가 아니고 자연스럽다. 네. 당연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고 네. 그만큼 본인 자기 주관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네. 자기가 거기에 휘둘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니까. 근데 죄책감을 동반한 부담감이 좀 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나는 설득을 하거나 내가 집요하게 어떤 방법을 써서 시간을 쓰거나 노력을 하면서 어떨 때는 방법을 바꿔가면서 누군가에게 이게 맞는 것 같아 혹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고 혹은 내 생각을 바꾸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왜 이 사람이랑 이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저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일 때가 많아요. 특히 뭐 부모님, 동생 뭐 이런 사람 심지어 나는 언행일치가 돼. 근데 집에 와서는 안 해. 포기해.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저는 그게 굉장히 한켠에 쌓이거든요. 다른 데서 내가 나의 어떤 가치관과 그 가치관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남은 나한테 좋은 영향도 받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런 영향을 주는데 집에서는 난 아무 말 안 하는구나. 왜? 그거 바뀔 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바꾸고자 하면 이제 전투를 치러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서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주고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항상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게 근데 겪은 일이 더 심하다 보니까 커져서 죄책감 플러스 부담감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 같은 경우에 가족과 아주 연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한 굉장한 죄책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아예 연을 끊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친가족이라면 꼭 연결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자기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허용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다만 지금 배 감독도 얘기했지만 이게 문제가 뭐라고 명칭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적인 감정이라고 제가 붙여볼게요. 좀 더 이분한테 공감하고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는 견지에서 얘기를 할게요. 네. 사실 그게 다는 아닐지는 몰라도 네. 아까부터 상정하는 어떤 어머니의 특성이라면 어머니가 나한테 나쁘게 하면 할수록 어머니에 대해서 싫어하죠. 네. 그리고 나도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표출을 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이중적인 특성을 상대한테 많이 준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죽도록 싫고 싸우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죄책감이라고 하는데 사실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자해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네. 본인이. 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다 좋은 사람이고 우리 엄마가 싫다는 것까지 얘기하게 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신 분 같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싫다까지는 됐는데 이제 거기서 싫으면 떠난다. 나는 이 말을 하면 이제 연을 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을 끊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사실은 안 끊긴다. 영향이 계속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 결과로 표현된 게 뭐냐면 다른 분들 다 좋은 분이고 그에 비하면 나는 비겁하고 외골수고 고집세고 이기적이다. 이게 정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그렇게 만드는 엄마가 너무 싫다는 얘기 아닐까라는 얘기가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게 외형적으로 엄마와 연을 끊는 것만큼이나 자기 내면적으로 엄마의 관계를 정말 잘 정리하는. 네. 근데 사적인 감정이 없는 사람끼리는 그게 좀 쉬워요. 그렇죠. 근데 무슨 혈육의 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엮어있는 게 복잡하면 그게 확실히 마무리가 잘 안 되니까. 네.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마무리가 잘 안 되면 굉장히 멀찍이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연락 아예 안 하고 그래야지 그나마 정리되는 듯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정리하려면 확실히 좀 할 거 말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하는 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도 관계는 물론 끊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정리를 정확하게 좀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다시 생각해보고 이러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어머니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니까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어머니한테 과연 얘기를 하고 그걸 어머니가 대화가 가능할 것이냐? 안 되겠죠?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런 시도를 해야 그렇죠. 되나요?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될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내가 내 위안을 삼는 거지. 뭐가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뭐 바뀌고 적용이 되고 이런 거를 기대할 수는 사실은 없다. 네. 사실 그 판타지가 계속 있어요. 어머니가 내 말을 좀 듣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던가 연락은 안 하지만 어쨌든 나를 걱정하는 뉘앙스를 전달을 잘 해주거나 이러면서 애틋한 부분을 잘 부각시켜주면 어머니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좀 왜냐하면 어떻게든 받아들여주고 싶은 마음이 또 있거든요. 굉장한 이중성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런 기회를 무참하게 밟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정확하게 전달하고 내 나름대로 마무리했다라는 느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레모니는 꼭 필요하다. 네. 저 이게 세레모니라고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도를 하는 일종의 방법으로 자기 얘기를 한 번씩 한 것 같거든. 네. 술김에든 혹은 오늘 그럼 얘기해? 내 마음을 정말 얘기해? 하면 사단이 나고 그래서 내가 져줬고 그런 내가 너무 싫고 저 사람도 너무 싫어서 자해를 할 정도의 일이 일어났으니 근데 그게 사실은 했던 말이나 메시지는 비슷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말이 하나도 안 통하고 난 너무 싫고 나는 사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아마 했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세레머니이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에 내가 영향을 받거나 혹은 나의 이 말에 이 사람이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만 안 하면 아마 더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 네. 세레머니의 완벽주의라고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요. 우리가 세레머니를 하면은 1부터 100까지 이렇게 딱 돼야지 세레머니가 완결됐다라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추구하면 평생 못해. 네. 세레머니를 하기는 하는데 항상 세레머니가 아니야. 네. 뭔가 아쉬워. 근데 세레머니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아니다. 강박적으로 처리할 건 아니고 세레머니다라고 했으면 그걸로 넘어가야지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 부분은 좀 본인한테도 네. 내가 개운하게 이것들을 내 스스로라도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 강박적인 노력이지 네. 성공할 수 있는 노력은 아니다라고 인정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를 다 듣고 나니까 제가 종합이 되는 것 같아요. 질문하신 거는 제가 이렇게 연을 끊고 엄마랑 연락 안 하고 살아도 되냐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 질문보다는 그거는 그 이후 문제인 것 같고 오히려 지난 세월 동안 엄마와 나의 사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시간들을 정리하고 종합해보니 키워주신 거 감사하고 희생하신 거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점도 있었다. 나도 엄마 때문에 희생한 게 많았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한번 그 대상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를 해야 비로소 그때부터는 관계의 새로운 국면인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는 연을 끊든 아니면 다시 그냥 엄마랑 잘 지내든 아니면 평소에대로 명절에만 보고 가끔 한두 달에 연락하고 이런 정도로만 할지 말지는 관계의 형태는 그 이후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냥 여기서 제 심정적으로 한 마디 더 가볼게요. 나와주신 거 고맙고 희생해주신 거 감사하지만 이라는 말도 바꿔서 그냥 원래 지금 생각하시는 걸 말해보시라. 왜냐하면 두 분은 보수적인 것 같아요. 네. 첫 실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원치 않은 임신 때 결혼하셨대요. 그런 다음에 벽지에 피 바를 때까지 싸우다가 재혼했는데 또 그러고 있어요. 이 얘기를 그냥 하시라. 네. 내가 태어난 건 너희의 우연 때문인데 내가 뭘 감사하냐. 자, 팩트는 그거 아니냐? 보고 싶다니까 내려가 줄 텐데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안 들어줘도 된다. 네. 자, 거기까지가 만약에 된다면 이 질문 안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질문을 하고 그 답과 그 이후의 모든 걸 이미 다 시뮬레이션을 몇 번씩 하셨을 거예요. 반복된다. 난 왜 이게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까지 증오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한 계속 반복되는 이 현상에 대한 그냥 질문인 건데 그걸 끊으려면 면대면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한다는 말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가는 게 자기를 직시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분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복합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죠. 복합적으로 네. 그게 있어서 극단적으로 가시는 거가 이제 필요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해서 엄두가 안 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집안 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고 바뀔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이거 그냥 연을 완전히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라고 지금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냥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것 자체로만 의미를 가지시라.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주는 파워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관계가 회복된 거나 뭐 변화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때 가서 상황을 보면서 정리를 네.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연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이후로는 거긴 제가 없어도 되는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문제를 외면하는 길입니다. 해결하는 길이 아니고 그냥 내가 안 볼래 요런 태도인 거거든요. 네네. 정 피곤하고 힘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네. 저는 안 된다는 말 하는 게 아닌데 한 번쯤은 내가 느꼈던 바를 내가 느꼈던 상처를 이야기하셔라. 네, 그렇죠. 그래야 최소한 관계 전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시작이다 그게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계속 이걸 지속적으로 이 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너무 힘들고 그분들에겐 제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한번 넘어가고 그걸로 세레머니를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왜 저들에게 나이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몸이나 팔아라고 했으면 생각 없이 나와놓고 라고 대응을 하고 안 보는 거랑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왜 나를 힘들게 하지? 나는 여기서 왜 아무 말 못하지? 나는 왜 이 남자친구랑 헤어졌지? 자해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길이지 않나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왜 자꾸 안으로 자기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 저는 실제적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려면 자신의 이중적인 어떤 흔들림 때문에 하지 않으셨던 말을 한번 바로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근데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세레모니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그 표현을 이제 대부분 하고 난 후에 이제 생활에 집중을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세레모니 하고 난 후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세레모니 이전에도 되고 세레모니와 같이 동반돼도 되는데 문제는 어떤 생활이 포함돼야 되냐면 정말로 어머니와 무관한 자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억한 감정으로 오랫동안 누군가 관계했던 어떤 경험들을 되돌아보면 사실 인생 사는 동안에 한 10중에 9는 그 사람과 무관한 삶을 살고 네. 단 하나만 그 사람과 관련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단 하나를 기억하면서 나머지 9이 다 무시되고 아무 의미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사실은 열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인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꾸 관계를 끊고 사실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연락이 오든 말든 뭐 그냥 자기 살면 돼요. 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조금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자기 삶이 흐트러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어머니와 무관한 본인의 인생은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친아버지와의 관계는 삶이 있느냐. 꼭 그게 친아버지가 아니어도 돼요. 애인이어도 되고 그냥 다른 남자여도 되는데 과연 그 사람에게 어머니와 제외된 자기의 삶을 충실히 자기의 삶 속에서 놓여서 사느냐라는 건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다 들은 것이 결국은 귀경한 이후일 테니까 이후에 본인의 어떤 신경으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무엇을 동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추정이 많았던 것 같아서 근데 추정이 꼭 맞지는 않겠죠. 하지만 네. 추정을 하면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가 사연 보내신 분들 피드백 몇 개 더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네네. 보면 이제 저희가 얘기한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더 확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추정이긴 하지만 이렇다라고 전제하고 얘기할 때 훨씬 더 정확하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추정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네. 여태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네. 그 고생을 그냥 계속 혼자 삭히시면서 힘드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연휴 전에 명절 막 바트게 방송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가서 그것 때문에 더 크게 터지는 것보다는 연휴 다 정리하고 오셔가지고 다음 연휴 때까지 생각하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본인이 정말 가장 중요한 본인을 중심에 놓은 삶을 좀 살아보시고 좀 정리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세레모니도 좀 하시고 네. 뭐 그러면서 정돈을 하고 다음번 명절을 맞으시면 그때는 좀 더 건강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삶은 이제 대표적으로 친아버지라고 제가 지정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상징이지 사실 친아버지와 직접적인 관계는 꼭은 아니에요. 그런데 직접적인 관계도 조금 해보는 시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크고 나가서는 친아버지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만나면 귀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적었어요. 실제로 관계를 해서 그 경험이 자기를 흔들어 놓는 경험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흔들었는데 다시 평정을 찾은 그런 상태라면 좀 괜찮긴 한데 아직 건드려 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이것은 예. 예전에 제가 입양된 사람들이 한국에 온 것을 찍은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그 중에 한 친구는 나는 뭐 상관없다. 나는 이제 충분히 우리의 양부모와 함께 새로운 입장으로 살고 전혀 뭐 입양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내 지금 아이덴티티에 만족한다라고 계속 이렇게 인터뷰를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변하더라고요. 인터뷰하면서 변하는데 가장 그 인상적인 게 나랑 비슷한 사람이더라. 깜짝 놀랐다. 그냥 나는 지금도 내 입장은 변함이 없긴 하는데 네. 그건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겠거든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상은 전적으로 어머니가 만들어준 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아버지를 직접 본인이 경험했을 때 어떠한 감정이 들지가 좀 궁금해요. 네. 그게 꼭 좋을 일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네. 보기엔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긴 하는데 경험을 굳이 피할 일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집요하게 어머니가 또 그거를 가로막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길을 만약 본인이 시작을 하면 어머니에 대한 또 다른 죄책감이 생겨요. 그게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인이라면 내 입장으로 그걸 왜 못해 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시면 네. 그 자체가 또 그 사람의 독립적인 삶의 한 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아무튼 저희가 뭐 추정을 해서 상담을 많이 해드렸는데 추가로 더 저희가 도움이 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연을 자세히 보내주시면 저희가 AS 상담 해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저희가 조언해드린 대로 해서 도움이 좀 되시면 그 자체로도 또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 사연 받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연도 좋으니까 올려드린 URL로 상담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